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자, 여기 이제 이어붙기. 그러면서 이제 쭉 읽으면서 나갔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전번 강의 끝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특수 콘크리트가 있는데, 자, 요거는 특수 콘크리트도 뭐 한 3년,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뭐 특수 콘크리트 그러면서도 좀 문제는 풀어줬죠. 112 쪽에 자 봤고, 그 다음에 113 철근 콘크리트 각부 구조에서 기둥 바닥 뭐 쭉 해서 바닥판 옹벽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쭉 나와 있는 거, 자, 요거 다음에 보고요. 자, 요번 시간에는 121쪽에 5번에 보면 이음새, 줄눈, 영어로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보는데요. 자, 요 내용 좀 만들어 왔죠? 요것도.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음새, 줄눈, 자, 그래서 조인트에 대한 내용을 좀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보면은 우리 기본서의 121쪽에 보면은요, 건축물 시공 시 사용되는 이음새는 그 성격에 따라 신축이음, 조절인, 준론, 시공이음 등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쭉 나온 거를 자, 한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에 이음새, 줄눈. 자, 우리 이음새보다 이 줄눈이란 말을 저는 또 더 많이 아무래도 쓰죠. 이거에 대한 거, 자, 여기 나온 내용들 있죠. 전부요,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영어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영어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자, 우리 신축 이음에서 익스펜션 조인트에서 구조체의 균열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자, 아예 공간을 띄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띄어서, 자, 공간을 띄어서 만드는 거, 이거를 갖다가 신축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조체의 균열을 방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냥 우리 자, 자동차 다니는 다리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가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놨어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게 자, 신축 이음, 익스펜션 조인트, 그 다음에 시공 이음. 자, 시공 이음 조금 전에 한 거, 전단력이 최소에서 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거, 자, 시공 이음. 자, 요거죠. 전단력이 최소의 거, 시공이음. 자, 이해입니다. 이어치기, 이어붙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시공이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컨스트럭션 조인트.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 왜 쓴 거는 예거에다 이음 위치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자,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공이음. 자, 그래서 자, 우리 한 완샷에 안 된 거 이어서 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절 줄눈에서 컨트롤 조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표면의 균열 방지. 자, 이 얘기는 자, 우리 바닥을 얘기하는데, 바닥에 자, 우리 자, 어디? 자,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 바닥을 보면 됩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데 보면,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자, 이게, 자, 우리 바닥이다라는 거야. 바닥이면은, 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홈을 파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요게 뭐냐면, 요렇게 파놓은 게 뭐냐면은, 자, 우리 조절 줄눈이다. 그래서 표면의 균열을 방지, 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요거 표면의 균열 방지, 얘는 구조체의 균열 방지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쓰면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균열이 여기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면은 이게 그냥 통으로 돼 있으면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끊어놨으니까, 요게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이런 역할도 하는 게 조절 줄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줄눈, 자, 영어로 딜레이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얘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경화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면의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자, 여기 이렇게 끊어서 보고,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면의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타설 후 초기 건조 수축이 완료되면 다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임시 조인트.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그리면, 자, 제가 요렇게 그리는데,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겁니다. 자, 타설하는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균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타설면의 일정 부분. 자, 여기라고 보자고요. 자, 요 부분.
자, 타설부의 요 부분, 요걸 일정 요 부분을 여기 어떻게 된다?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극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여기 치고 여기 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건조 수축이 완료되면 다 됐다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여기를 갖다가 자, 콘 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임시 줄눈이 생기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타설하기 위한 임시 조인트, 지연 줄눈.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딜레이 조인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콜드 조인트는 조금 전 과정에서 했죠. 이어치기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연속 부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시공불량 이음부. 자, 이렇게 돼서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 추가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기본서에 자, 그쪽 이것도 나와 있나요? 슬립 조인트하고 지연 줄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도 자, 우리 알아야 되고 그 밑에 이 122쪽에 보면은요. 중요 기출 문제 거기 밑에 또 여기 설명이 여기 같이 있네요. 그 내용입니다. 슬립 조인트에서 철근 슬래브와 자, 그러니까 슬래브니까 자, 얘 바닥판입니다. 바닥판 자, 이렇게 돼요. 여기에 자, 뭡니까? 조족 벽체 상부에 설치하는 거. 슬래브와.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바닥 슬래브는 자, 우리 뭐든지 그저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 우리 뭡니까? 바닥 자, 벽이 자, 이렇게 해서 조족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뭡니까? 자, 우리 조족 벽체 상부. 자, 여기 얘하고 사이에 요 틈 여기에 이렇게 넣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슬립 조인트라고 한다. 내력벽 균열 예방, 온도 변화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철근 슬래브와 조족 벽체 상부, 얘하고 얘의 상부에 설치하는 줄눈, 얘를 슬립 조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 슬라이딩 조인트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슬래브나 보가 단순 지지되어 있다. 자, 슬래브 지금 자, 요거 똑같이 그리면은 자, 슬래브입니다. 슬래브하고 자, 뭐 하고요? 자, 슬래브 밑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가. 자, 이렇게 보가 있는데 자, 얘가 어떻게 된다? 보가 단순 지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얹어져 있는 겁니다. 색깔을 다른 걸로 할 걸 그랬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돼서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순 지지되어 있을 때 수평 방향. 자, 이게 수평 방향이죠.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눈. 자, 이런 거를 뭐라 합니다? 슬라이딩 조인트. 그죠? 그러니까 얘가 슬라이딩이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조인트. 자, 이렇게 해서 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음새도 자, 우리 그죠? 자주는 안 나오지만 어떤 꾸준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됐고요. 122쪽에 자, 우리 여기서 중요 기출 문제 한번 보자고요. 보면은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에서 1번 그죠? 우리 신축 줄눈에 대한 설명, 2번 조절 줄눈, 3번 지연 줄눈, 4번 슬라이딩 줄눈 자, 되어 있고요. 5번 콜드 조인트는 기온이 낮을 때 동결융의 방지를 위해서 그게 아니죠. 자, 뭐예요? 지금 여기 해설에도 있지만 이어치기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콜드 그러니까 자, 콜드에서 자, 기온이 낮을 때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 123쪽에 자, 우리 뭡니까? 요번에 나온 문제 중에서 이게 어려운 문제였죠. 어렵다는 건 우리가 취급을 안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또 근데 자, 요것도 나왔는데 답이 두 개가 됐죠. 자, 그래서 자, 우리 2번하고 5번이 이제 답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우리 뭡니까? 이음새까지 보니까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쭉 넘겨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우리 132쪽에 챕터 4에서 철골 구조입니다. 자, 여기도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뭐, 자, 요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32쪽입니다. 챕터 4. 철골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철골 구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최근에는 강구조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에 처음에 이제 우리 철골 구조의 특징과 분류 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얘기할 때 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철골 구조할 때 압축력. 자, 그다음에 우리 인장력.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했던 거. 자, 뭡니까? 부식. 또 열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철근하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할 때잖아요. 얘도 철골이니까 쇠 붙이단 말이죠. 자, 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철골은 강하다. 압축력에도 강하다. 부식에 약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에도 약하다. 자, 요게 자, 우리가 얘기한 뭐야? 철골에 대한 거. 그래서 자, 우리 뭡니까? 인장력을 부담한다. 얘를 부담한다 그랬고요. 그죠? 자, 근데 얘는요, 이거는 지금 약하니까 얘는 뭐 철골 구조로 하는 거니까 얘는 피복을 하는 거죠. 피복을 하는데 콘크리트로 피복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뭐 페인트도 칠하고요. 피복죠. 자, 뭐야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습식공법, 뭐 건식공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 자, 여기서 자, 우리 요런 게 자, 또 철골 구조의 특징이면서요. 특징이고요. 또 그다음에 철골 구조는 자, 우리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가 또 가구식이죠. 우리 가구식에는 뭡니까? 목 구조하고 철골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얘 얘기하는 거 철골 구조. 그럼 요 가구식에 대한 특징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철골에. 그래서 가구식에 대한 거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 뭐라 그러냐? 가늘고 긴 부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세장한 부재, 가늘고 빈 부재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요 얘기 많이 했죠? 횡력에 강하다, 약하다. 자, 얘 강하다 그랬어요. 뭘 사용해서? 가세를 사용해서. 가세, 블레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식, 부패한다. 자, 이런 얘기는 자, 여기서 자, 얘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도 해야죠. 장스팬 구조가 가능하다. 자, 요 스팬이라는 얘기 또 나왔죠? 스팬이라는 거 간 사이, 경간,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데 자, 우리 각 철골 구조로 사용해서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뭐에 비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그래서 장스팬 구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 우리 얘기했죠. 압축력 얘기할 때, 자, 우리 뭐야? 기둥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기 철골 구조니까 기둥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우리 H형강, 자, 이런 건 많이 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H형, 자, 우리 어떻든 기둥에는 뭐야? 압축력에 의해서, 자, 우리 뭡니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좌굴이 발생하잖아요. 변형이 되는 거. 그래서 특히 철골 구조는 좌굴에 발생한다. 그래서 좌굴에 약하다. 자, 이런 얘기도 자,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또 뭐야?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가볍죠. 가볍다라는 거. 자, 이런 얘기들 자, 우리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거기 이제 챕터 4 철골 구조 밑에 보면 뭐 철골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쭉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밑에 단점 나와 있죠. 그래서 장점에 이제 여기 써 있지만 자, 이런 내용들 장점에 동그라미 1번 강력한 구조로 큰 경관이나 큰 구조물에 적당하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게 요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끝에 보면 횡력에 강하다. 자, 그래서 요 가세라는 얘기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에 비내화적이다. 자, 그래서 고가다. 녹슬기 쉬워서 녹막이 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재가 세장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 좌골. 자, 요 얘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세장하다. 가늘고. 세장이란 말 여기 써 있죠. 세장하다는 말. 자, 이런 얘기 써 있고요. 좌굴이 세기 쉽다. 접합점은 용접을 하는 것 위에는 용접을 할 때는 일체화가 되지만 다른 것들은 약간 흔들린다. 볼트
볼트나 리벳 접합 또는 핀 접합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접합을 하는 철골을 접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약간 그저 일체화가 안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또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133쪽에 보면은 자요 그죠? 탄성, 소성 이런 용어들 그죠? 우리가 전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면서도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좀 하면은 자, 우리 탄성이 있고 소성 얘가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탄성 뭐라 그랬어요? 원상 외력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 제가 뭐라 그래요? 고무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무줄 같은 이런 성질. 그 다음에 소성은 역가라 그러겠죠. 쭉 잡아당겨서 외력을 제거라도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는 것. 그런 성질을 소성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연성. 연성하고 전성. 그래서 전연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성, 연성. 자, 그래서, 자, 우리 연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날 연자잖아요. 늘어나는 거고요. 자, 얘도 늘어나는 건데 얘는 어떻게 얇게 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얘는 그냥 어떻게 되는가? 늘어나는 성질. 자,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든 펴지면서 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두 개는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이에요. 자, 얘가 사촌 동생이에요. 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전연성 이렇게 항상 얘 같이 유사한 거 같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연성, 전성 여기 돼 있지만은 자, 우리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인성하고 취성. 얘도 지금 사촌이에요. 사촌이면서도 반대입니다. 인성 그래서 자 우리 질긴 성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깨지지 않는 성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성은 뭐야?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고 인성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않는다라는 건 반대로 질긴 성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 두 개 반대 개념. 그러니까 얘는 사촌 어떻든 사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 두 개 친구, 요거 두 개 친구, 얘 두 개 친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저 세부치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세부치. 다른 것들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부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자,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용어들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번에 나온 겁니까? 요번에 나온 거네요. 단면에 비해서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서 좌굴되기 쉽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합제의 시공과 품질 관리가 그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접합부 시공. 자, 그러니까 우리 뭐 용접도 하고, 리벳 접합도 하고, 볼트 접합도 하고, 핀 접합도.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 강제의 취성 파괴는 취성이 깨지는 거예요. 유리같이요. 고온에서 인장할 때. 고온에서 인장하면 저 이게 나오는 거죠. 전성이나 연성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런 건데 지금 취성이라고 여기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고온에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러운 하중이 집중할 때 취성이 아니라 이때 자, 우리 깨지는 거보다는 강은요. 취성은 자, 여기 또 취성의 대표 주자는 주철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인성 늘어나는 거 다른 것들은 우리 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취성은 주철. 그다음에 쭉 그냥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인장할 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강제의 갑작스런 하중이 발생을 하더라도 자, 어떤 고온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쭉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보면은 당금질은 강을 가열한 후 급냉해서 자, 강도와 경도를 높게 한 거. 이게 당금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당금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열처리인데요. 너무 또 깊게 가면 그런데 열처리에 자, 우리 당금질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림, 그다음에 풀림, 불림 다 쓰자 말을. 당금질, 뜨임, 풀림, 불림.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 설명 나온 건데, 자, 얘는 그러니까 자, 우리 고온입니다. 이제 이 또 용어로는 오스테나이트 구역이라 그러는데,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거기서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급냉을 하는 겁니다. 급냉을 하면 경도 강도가 커져요. 그렇게 하는 게 담금질이에요.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담금질에서 경도가 커지는 거를 담금질 간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강도는 높은데 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자체로는 잘 안 쓰고 요걸 갖다 뜨임이나 이런 다른 처리를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뜨임, 풀림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 또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냥 요 정도 기본서 나와 있는 거 정도만 보면은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고장력 볼트 접합은 철골 부재 간의 마찰력이, 이 지문은요. 자,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는 마찰 접합이에요. 이 지문, 자, 우리 여러 번 나왔죠. 뒤에 이제, 자, 우리 이제 고장력 볼트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보고요. 뒤에 다시 이제 나옵니다. 한 장 넘겨서 134쪽에 보면 형강의 표시법. 형강이라는 거는 강인데 어떤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대표 주자가 어떤 거냐면 애치형강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I형강, 애치형강. 얘가 대표 주자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니은 형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형강도 있고요. 그냥 평평한 게 강판 또는 평강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분필같이 이런 걸 봉강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우리 가운데가 뻥 뚫린 거. 자, 이걸 갖다 뭐 원형, 강간, 각형 이렇게 되겠는데 그냥 파이프. 강관. 자, 그래서 봉강. 봉강은 이제 분필과 같이 그냥 빵빵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관. 다른 말로 파이프라 그래요. 파이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구멍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치수를 표시할 때,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저 그림이. 자, 요거 가지고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 치수를 표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처음에, 자, 요 높이부터 치수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자, A라고 놨습니까?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럼 얘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T1. 자, 요걸 갖다가 요 두께를 T2라고 보면은요. 자, 얘를 체크를 할 때 얘가 만약에 지금 그 I형강이에요. 그럼 I. 자,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게,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거. I라고 쓰고, 맨 처음에 A가 요 세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B 하고, 그 다음에 T1, T2, 요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I형강이고요. H형강은 지금 이렇게 된 게 H형강입니다. H형강은, 자, 그럼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I자 모양으로 이걸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 요렇게. 자, 그러니까, 자, 요걸 돌렸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자,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I인지 H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써주는 거야. 만약에 요게 H형강이면 여기 H 써놓고, 자, 요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H형강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수치를 기입을 해요. 그러면서 높이,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두께도, 자, 요거의 높이. 자, 이러면서 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요 부분. 요거 이제 제가 날개라 그럽니다. 날개 모양 이걸 갖다 프렌지라 그래요. 프렌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나오는, 자, 요 부분. 자, 얘를 갖다가 외부라 그럽니다. 외부에서 배예요, 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복부라고 되어 있죠. 복부제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세로가 먼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림 134쪽에 뭐 너무 깊게 볼 필요 없고,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요 정도. 요거 다 시험 문제 한 번씩은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그래서 참고로 돼 있죠. 참고가 아니라 봐야 됩니다. 벌써 옛날이네요. 뭐 10일에 엊그제 같아요, 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표시된 거 보면 H형강. 그래서 A가 수직 높이. 자,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2니까 외부를 얘기하는 거. 외부제 이렇게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폭, 프렌지. 자, 요게 프렌지라 그랬으니까 표현했고. 자, 그 다음에 수직 두께, 수평 두께.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형강을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강제의 재질 표시 기호.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것만 넣은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우리 쪽에 언제 이때가 14회라고 돼 있나요? 자, 이때 SS가 한번 나왔습니다. SS 이렇게 표시하면 SS가 뭐예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그러니까 아변이라는 건 뭐야? 아변이라는 거는요, 롤과 롤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자, 이런 부재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두께로 만들기 위해서 롤러를 갖다가 롤과 롤 사이를 밀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우리 TV에서도 철강 회사에서 그죠? 뭐 포스코 이런 데서 보면 그죠? TV 보면 시뻘겋게 가열을 한 게 롤과 롤 사이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그걸 우리가 아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게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자, 그다음에 SM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이렇게 있죠. 근데 최근 이 SM도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SWS라고 많이 씁니다. 자, 요 말도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스틸, 웰딩, 용접이 웰딩이에요. 스틸, 웰딩, 스트럭처. 그래서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자, 이렇게 해서 SWS. 자,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SM도 되고, 요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빼면 그래서 SN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스틸 뉴. 그래서 얘는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우리 이제 건축할 때 쓰는 아변 강제 이런 것들을 SN이라고 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3번 보면 밀시트. 자, 요것도 언제입니까? 20일에 최근에 요 나왔던 문제입니다. 밀시트가 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품질 보증서입니다. 강제 납입 시 강제할 때 이 강 재료를 이제 납품을 받을 때 서류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갖다 품질 보증서를 갖다가 밀시트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자, 또 그 밑에 자, 우리 22회 때 나온 거 문제 한번 보자고요. 철골 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문제도요,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세부치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며 강도가 커서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철근의 중량이 가볍다. 그죠? 자, 그러니까 쇠류에서 다 만드니까 일반적으로 균등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장경관 구조물이나 고충 구조물을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장경관 뭡니까? 장경관, 장스팬. 자, 스팬이 경관이라고 그랬죠. 여긴 또 그래서 경관이라고 또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이때 자, 그 다음에 3번 시공 정밀도가 요구되어 공사 기간이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길다가 아니가 짧죠. 자, 얘는 뭐야? 우리 콘크리트 같은 건 뭡니까?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열이 발생을 해서 응결, 경화, 그것만 하는데 벌써 한 달이 걸리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된다? 시공 정밀도는 뭐 이거나 뭐 다 뭐 정밀도가 그거에 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근데 그 마지막 지문에서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공기가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열에 약해서 내화 설계에 의한 내화 피복을 해야 된다. 그죠? 내화 피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압축력에 대해서 좌골. 그죠? 우리, 그죠? 압축력에 좌측력이 압축력, 좌골.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런 말들이 자, 우리 철골 구조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5쪽에 그 밑에 보면 철골 공장 작업이 있죠. 자, 근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이런 작업인데, 이런 것들은 제 빼기도 그렇고 그냥 놓아놨는데, 옛날엔 이것도 설명을 쫙 다 넣어놓는데 다 빼버렸어요. 순서만 그냥 놓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보면 136쪽에 녹막이 7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녹막이 7은 자, 우리 다시 132쪽에 보면은요, 132쪽으로 쫙 넘겨서 보면은 양가로 2번의 단점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녹슬기가 쉬워서 녹막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녹막이죠. 그러니까 녹막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페인트 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철근, 애치형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야, 그죠? 여기 좀 시뻘겋게 칠해져 있잖아. 이게 뭐야? 녹막이 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한 게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칠해가지고 한 걸로 사용을 하는데, 이 칠한 거에 대한 건 뭐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녹막이 칠에서는요, 자, 칠하면 안 되는 부분. 자,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분. 자, 얘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지우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분,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은요, 어떻게 된다? 녹막이 칠했으니까 부착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하지 말아라. 자,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조립에 의해서 맞닿는 면들. 자, 그 다음에 용접하는 부분. 네, 100mm 이내. 자, 그 다음에 제일 요 4번 잘 알아야 되죠? 고력볼트. 고력볼트는 마찰 접합이라고 그랬어요.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니까 만나는 마찰면은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자, 이런 것들도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막이 칠의 작업 중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장공사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는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안 나오네요. 그래도 막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자, 1번. 주위의 기온이 5도입니다. 5도가 기준이에요. 여기보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43도 이상. 그 다음에 습도는 85%. 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지문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쭉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온도 이거 한번 나와갖고 막 외우라 그랬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보고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저 정도 보고요. 자, 3번에 보면은 각종 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보는데, 자, 접합에는 자, 우리 리벳 접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볼트 접합. 자, 그 다음에 용접 접합. 핀 접합. 자,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건 얘예요. 용접. 그래서 용접이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용접이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봐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자, 요렇게 구별을 해요. 자, 얘하고 얘. 얘는 뭐야? 리벳, 볼트, 용접을 해서 딱 고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핀 접합은 뭐야? 고정이 아니라 들어가서 핀 끼고 회전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아니고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회전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거 먼저 알고, 또 요 세 개 중에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해서, 자, 얘하고 얘. 자, 그러니까 리벳하고 볼트 접합은, 그 다음에 용접에 얘 비교하면서는 단면 결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단면 결손 그러면 얘가 뭐냐면요, 구멍을 뚫어서 접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단면 결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용접은요 단면 결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얘는요 접합을 할 때, 자, 부재, 자, 볼트나 리벳이나 자, 이런 부재하고, 자, 이런 부재를 갖다가 접합을 할 때 보면 여기 구멍을 뚫어요. 그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 리벳을 넣고 볼트를 넣어서 어떻게 된다? 결합을 한단 말이죠. 접합을 하는데, 용접은 어떻게 해요? 구멍 뚫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부재하고 이런 부재 용접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용접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용접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용접한다 그러면, 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용접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멍 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게 있고 없고 해서 얘하고 어느 게 튼튼하다? 얘가 튼튼하다. 얘도 뭐 튼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어떻든 단면 결손이 있으니까 약간 흔들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을 먼저 우리가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136쪽에 맨 밑에 이제 써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7쪽도요, 이 개요에 롤라, 핀, 강접합 이런 얘기 있죠. 옛날에 이것도 좀 진하게 해줬는데 빼기도 그렇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참고 정도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자, 리벳 접합부터 나오는데, 또 우리 리벳 접합이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리벳 접합이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리벳 접합을 안 합니다. 또 뭐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아까도 얘기했죠, 얘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벳 접합에 보면은, 자, 그래서 그래도 또 그냥 안 보면 뭐하니까 간단하게만 보자고요. 자, 리벳 접합해서, 자, 리벳 접합하는 방법 한번 보자고요. 요 그림 있네. 자, 여기 이렇게 구멍 뚫는 데다가 여기다가 리벳을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벳 넣어요. 그럼 또 그냥 여기서 꽝 때리는 건데 밑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밑에 받침판이 요런 모양으로 된 받침판이 있어요. 요걸 대는 거예요. 얘가 받침판이라 그래요. 받침대 또는 영어로 홀더라 그럽니다.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요 위에서도 이제 쾅 때려야 되니까 요런 모양. 요걸 스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을 주는 겁니다. 빵 때리면 요렇게 되니까 어떤 모양이 돼요? 자, 요걸로. 자, 요런 모양. 리벳이 자, 요런 모양.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리벳치기 또는 뭐라 그래요? 리베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되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특징 보면은요. 자, 우리 장점에 보면은, 디귿에 보면 전단 접합이라고 되어 있죠? 전단이 뭡니까? 전단이. 자, 이런 부재에, 그죠? 어떤 부재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자, 그죠? 우리가 버팅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단 접합.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이 볼트가, 자, 요 색깔로 할까요? 그냥 요 색깔? 자, 요게 볼트가 요게 축방향이잖아요. 볼트에. 이거에 이 수직되는 이런 힘에 버팅기는 겁니다. 이걸 그저 이거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튼튼해지는 거니까 전단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단점에서도 뭐 그냥 여기 기역, 니은 뭐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38쪽에 보면은 자, 여기 그래서 되었는데 여기 단면 결선, 저 단점의 기역에 보면 부재 단면에 결선이 생긴다 이랬죠? 그래서 요거 단면, 자, 요 단면 결선이 다 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그래서 요 정도. 요거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벳의 종류. 자, 둥근 머리 리벳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있다. 그 다음에 리벳에서 나오는 용어들 있죠? 아, 이것도 그냥 그래요. 자, 이게 쭉 해줬는데 잘 안 나와서 그냥 이래요. 넘어가자고요. 안 나오는 거 굳이 막 하지 말고요. 한번 읽어주는 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리벳 접합시 주의사항.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있죠. 가열해서. 자, 그래서 가열해서도 하고 그냥 상온에서도 합니다. 두 가지 다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열하는 것만 설명을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벳 홀더. 그죠? 받침대와 스냅으로 해서 쾅 때려서 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우리 뭐든지 있죠. 최소 두 군데를 박아야죠. 그래야지만 회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접합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른 내용들 뭐 그냥 그래요. 됐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 요 정도 내용, 뭐 이런 거, 자,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9쪽에 보면은, 자, 볼트 접합이 나오는데요. 볼트는 볼트 너트, 그 다음에 볼트 머리 아래에 너트 아래에 와샤를 끼운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볼트 접합도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자, 볼트 접합도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뭐 잘 알지만 여기 한번 그림은 그려보자. 자, 여기 그리면 자, 이런 부재가 있고요. 자, 이런 부재를 갖다가 볼트 접합하면 여기도 뭡니까? 그죠? 구멍 뚫는 거야. 자, 구멍 뚫고요. 자,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볼트. 자, 볼트.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사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자,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요 와샤를 여기 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너트. 자, 그래서 얘가 너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뭡니까? 볼트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지금 양쪽에 있는 게 얘가 와샤 두 개.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우리 뭡니까? 볼트 접합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양가로 1번에 보면 보통 볼트 접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볼트 접합에는요, 그냥 여기 있는데 그대로 여기서 하자고요. 자, 우리 보통 볼트 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력,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접합. 자, 그리고 보통 볼트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거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고장력 볼트는 장력이 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힘 많이 받는 데다가 하는 게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예요. 얘는 요번에도 지문에 나왔잖아. 얘는 지문으로 꼭 하나씩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얘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고요. 보통 볼트는 그냥 보통 볼트다. 그래서 또 여기도 자, 보통 볼트 139쪽에 양가로 1번 보면은요. 보통 볼트 접합에서 동그라미 1번 볼트와 부재 간의 조임력. 자, 요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조임력에 의한 거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요게 뭐냐 하면은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141쪽에 보면은요.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볼트와 고력 볼트의 힘의 전달이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왼쪽이 보통 볼트입니다. 보통 볼트의 화살표 방향이 자, 여기 이제 했을 때 자, 여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임력입니다. 나사산의 그 산, 여기 나사가 나 있는 거잖아. 나사산의 그 산에 의해서 조임에 의한 거. 그래서 조임력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장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140쪽에 보면은 고력 볼트에서 고장력 볼트는 자, 고장력 6각, 4각, 와샤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강도가 큰 볼트를 강한 힘으로 조여서 접합제 간의 마찰력. 이 말은 중요합니다. 마찰력. 이게 항상 지문위로 나오는 거예요. 마찰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림의 그 다음 쪽에 보면 오른쪽 그림이 얘가 마찰 접합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력 볼트예요. 그러니까 자, 뭐라고 써요? 이 부재. 자, 이 부재하고 자, 이 부재의 사이에 무슨 힘? 이렇게 표현했죠. 두 부재의 이 마찰력에 의해서. 그래서 화살표를 수직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 수직이 뭐예요? 마찰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키워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자, 시간이 좀 됐어요. 여기죠. 자, 볼트 접합에 이제 그래서 보통 볼트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라고 또 얘기했어요. 자, 고력 볼트는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자,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140쪽에 고력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라고 그랬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